왜 나를 좋아하는지 의문이야.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보내는 애정 가득한 말을, 호의가 담긴 한마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괜히 꿍꿍이 속이 있나 싶어 한 번 더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무엇도 바라지 않고 한없이 퍼주는 사랑은 분명 있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전화만 드려봐도 느낄 수 있고요. 혹시 반려견, 반려묘, 귀여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집에만 들어가도 단박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혹시나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이 자리에서 늘 기다리고 있는 저도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세요. 저는 한치의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좋은 이야기들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박승주의 승승장구, 오늘도 애정을 담아 시작합니다. 그대 나 없는 가을을 미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흘러가고 나는 지금도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니 이제 창을 닫아요. 바람과 함께 떠나는 내 시간은 내 고백을 가린 채 마치 없었던 척하지만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인사를 건넬 때 그때 우리 아무것도 잊지 말아요. 그냥 그대로. 혹시나 우리 서로 지나친데도 그 가을은 여전히 그대로 어느 곳은 꽃 피우고 어느 곳은 쓸쓸한 그대로 사랑하고 있을 테니 당신과 나. 나 없는 가을을 미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흘러가고 나는 지금도
뭘 가져가도 돼요. 좀 우는 아침에 속삭이는 숨, 영롱한 달빛에 괴롭히는 꿈, 내 눈을 닮은 사랑, 그 안에 지는 계절, 파도보다 더 거칠게 내리치는 그대여 부서지지 마. 바람 새는 창틀에는 죽어지지 마. 이리 와 나를 꼭 안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내가 너의 작은 심장의 귀기 우릴 때 입을 꼭 맞추어 어제 도착했습니다. 그대여 부서지지 마. 바람 새는 창틀에는 죽어지지 마. 이리 와 나를 꼭 안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그대여 부서지지 마. 바람 새는 창틀에는 죽어지지 마. 이리 와 나를 꼭 안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무한한 애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늘 승승장구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쭈디 박승주입니다. 노래는요, 달인의 가을 그리고 새소년의 난춘 들으면서 오늘 함께 시작해 보셨는데요. 노래가 참 잔잔하고 좋죠. 무한한 애정. 사실 저는 대가 없는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반려동물입니다. 흔히들 부모님을 떠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은 저를 낳아주셨고 또 저도 부모님께서 낳아주시면서 우리가 살면서 교감을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저도 부모님께 굉장히 정말 바라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과 존경을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라는 기간 동안 저를 돌보면서 계속해서 교감을 해주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 반려동물은 정말 우리에게 바라지 않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사랑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랑에서 더 큰 감동을 받는 건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뭔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도 무엇이든 다 줄 것 같은 눈망울로 쳐다보고 사랑을 주는지 그 맑은 눈빛을 보고 있으면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까 지금 조금 전 말씀드린 것에서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키웠고 지금은 20대 중반이
됐으니까 10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이제 거의 지금 사람이다 싶을 만큼 저희와 자식같이 동생같이 교감을 하고 지내는 그런 강아지입니다. 그 친구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무한한 사랑을 준다를 느껴요. 왜 우리네 아버지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죠. 집에 오면 반겨주는 게 강아지밖에 없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진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지 큰 감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강아지 얘기는요, 사실 시작하면 1시간도 더 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이 뭐예요? 계속 할 수 있는 게 강아지 자랑인 것 같고 강아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왜 시작부터 반려동물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시사 이슈가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승주의 승승장구에선 매번 현재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노래부터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노래부터 듣고 와서 오늘의 이슈 공부해 보겠습니다. 5에 나가 부른 5살의 나는 듣고 올게요. 5살의 나는 겨누고 있는 생각 없이 나무가 뱉는 바람을 맞으며 누워 있지만 그때의 하늘이 모두에게 아름다웠음에요. 저물어가는 곳에 피어나는 꽃처럼 잊혀져가는 날에 노을빛 하늘도 지나가는 당신의 눈에 아름다웠음에요. 지금의 나는 당신과 같을 수 없지만 어느 날에는 당신과 닮기를 너와 내가 같은 웃음을 지으며 서로의 바람으로 흘러가기를 저물어가는 곳에 피어나는 꽃처럼 잊혀져가는 날에 노을빛 하늘도 지나가는 당신의 눈에 아름다웠음해요. 지금의 나는 당신과 같을 수 없지만 어느 날에는 당신과 닮기를 너와 내가 같은 웃음을 지으며 서로의 바람으로 흘러가기를 길고
어느 날에는 당신과 닮기를 너와 내가 같은 웃음을 지으며 서로의 바람으로 흘러가기를 그때의 하늘이 모두에게 지나가는 당신의 눈에 아름다웠음 해요. 네, 5에 나가 부른 5살의 나는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배워볼 시사 이슈는 반려동물 보유세입니다. 다들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건 말 그대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가지면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보유한 자에게 매기는 세금이죠. 보통 반려동물이 그러면 뭔데? 어디까지가 반려동물일까? 내가 지금 키우는 이구아나, 앵무새, 뱀 이렇게 조금 흔하게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외에도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은 개, 고양이, 앵무새, 햄스터, 금붕어 등이 반려동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동물이 반려동물인지는 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그것들이 해당한다고 하네요. 아니,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는데 이제 세금을 매기면 그 거둔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반려동물 보유세로 거둔 돈은요, 반려동물을 비롯한 이 동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 보호소, 그러니까 정부가 버려진 동물을 돌보는 그 보호소에도 쓰일 수 있고요. 혹은 동물병원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을 마련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반려동물을 가진다고? 이 표현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선 법에서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이라기보다는 물건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민법이 동물을 물건이나 재산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불편하다, 표현을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조금 들어보면요. 독일,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나라에서는요. 법으로 동물은 느끼는 존재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 즐거움 등을 느끼는 존재로 정의했던 거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들보다 반려동물을 대하는,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뒤처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반려동물 보호법이 지금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자, 반려동물 보유세가 지금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배경은 우리나라에 지금 점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년 2021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606만 호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4집 중 1집이 동물과 더불어 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세금을 매겨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이에 반대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국내 한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 사람이 절반을 조금 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요. 저도 반려동물을 현재 키우고 있지만 이 법안에는 찬성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 유기견 문제라든가 아니면 각 병원마다 다 다른 그
동물병원 진료비 같은 것들이 이번 보유세로 인해서 조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저도 찬성을 하는 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국민분들도 많이들 찬성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보유세 말고도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들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살펴볼게요. 이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표준 수가제. 이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동물병원마다 지금 진료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저만 해도 우리 강아지,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초소형견이에요. 치와와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이제 뼈대가 얇다 보니까 또 크고 작은 잔병 치레를 할까 걱정이 돼서 종종 병원에 데려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정말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진료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진료비가 정말 천차만별이고 그에 대한 기준도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도 늘 좀 불편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반려동물 표준 수가제는 기준을 정하자는 겁니다. 동물들이 아플 때 마음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반려인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려동물 판매 금지. 이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펫샵이라고 하죠. 샵에서 반려동물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강제로 동물을 번식시키는 걸 막자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동물학대가 정말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강아지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방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SNS상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 바 있죠. 그 이슈화 됐던 것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금지시키자라는 정책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동물 유기, 학대, 처벌 강화입니다. 동물을 버리거나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벌하자는 거예요. 동물 학대로 벌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반려동물과 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 시사 이슈를 정리하는 그런 곳들에서 따온 것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셔도 충분히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갑자기 왜 반려동물 보유세 문제가 대두된 걸까? 왜 세금을 매기자는 걸까? 궁금한 분들 또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환이 부른 비행기 듣고 올게요. 나의 태양 그림을 그릴 땐 처음 보는 색으로 칠할래 yeah. 이런 날을 가둬두기엔 영감이 너무 넘치는데 누군 날 단어 하나로 표현하지만 난 단순하지 않은 걸 멀게 보면 사람은 다 변하잖아 비켜 날 가로막던 것들 날 무시했던 말들 이제 내 편이 더 많아 재볼래 봐봐 네가 줬지 뭐 저 시끄러운 말들 난 피해갈래 전부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아 난 이제 널 거야 가치가 실부한 땅에 도착할 땐 누구보다 멋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I fly 인생은 어려운 게임 같아 날렵하게 하지 않으면 망 난 그래도 잘 깨는 중이야 그전 보스들은 우습기만 하지 남 탓 그만 바꿔 네 생각 우린 한계가 없어 나가려면 다 할 수 있어 가방에 든 건 내 모든 과거 yeah. 여행하면서 더 채워나갈 것 난 길이 없어 만들어 나가지 빈 지도에 내 색을 칠하지 흙탕물이 좀 튀겨도 좋아 난 그것 또한 색이라 말하지
경제환의 비행기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세금을 내라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 보유세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에 반대되게 조금 우려되는 사항들, 이 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들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반려동물 문제를 다룰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라는 게 한 가지 이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동물을 위한 사업을 잘 펼쳐야 하고 그러려면 세금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 반려동물과 사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워낙 많아졌고 그래서 사람들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이런 부작용들이 많은데 그걸 나라가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도 덜어주려면 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의료보험 같은 느낌으로 반려동물에게도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금전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한 가지의 근거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입양을 더 무겁게 고민할 거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입양을 하거나 또는 분양을 해서 키울 수 있는 이 반려동물을 세금을 내고 키울 만큼 정말 키우고 싶냐? 이걸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저는 이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세금을 따로 낼 만큼 반려동물과 살고 싶은지 내가 세금도 내고 그 외에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낼 나에게 책임감과 능력이 있는지를 조금 더 확실히 스스로에게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될 거란 겁니다. 세 번째는 유기동물들이 또 보호를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을 보호소에서 이제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된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 감면해 준다든지 하는 식의 방식으로 어떤 유인책이 생긴다면 그때는 사람들이 유기동물을 더 키울 수 있는 그 입양을 지원하는 지향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들어봤을 때 저는 셋 다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부작용도 당연히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하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단 겁니다. 지금 반려견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반려견 등록제는 반려견을 키우는 누구나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할 땐 또 이제 등록을 한다는 것에 대한 비용도 일정 부분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 금전적인 어떤 제가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금전적인 어떤 비용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불만을 느끼는 분들은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불법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낼 방법이 없단 거죠. 제가 반려동물 관련된 거라서 그런지 말을 하면서 점점 지금 뭔가 열이 나고 막 너무 몰입을 하고 있는데 그 반려견 등록제조차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세금을 다 물리라는 거냐라는 일각의 시각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건 또 반려동물 보유세에 반대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려견 등록제를 좀 더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될 문제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사 이슈를 전해드리면서 제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사심이 자꾸 담기네요. 또 하나는요. 어떤 동물까지 반려동물로 볼 거냐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각자 법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요. 동물마다 적당한 세금도 책임도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따지려면 너무 복잡해진다, 기준이 없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한 이 세금을 피하려고 해서 더 큰 문제가 나올 거란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기 싫어서 지금 키우던 동물을
유기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키우고 있던 동물들, 또한 버려진 동물, 유기동물들 데려와서 키우는 분들 계시죠? 굉장히 많은 수의 이 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반려동물 한 마리 한 마리에 세금이 매겨지다 보면 그 유기된 동물을 데려다 키우는 것 자체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그 문제가 또다시 더 어두운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맞죠. 지금 길냥이, 길멍이, 우리 길에 돌아다니는 반려동물들을 데려다가 반려동물로 키우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각각 세금을 매겨서 키우게 된다면 그 부담이 커서 유기된 동물들이 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정말 생길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다른 곳에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와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각각이 아니라 동물병원이라든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산업들이 요즘 많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 사업자들에게 병원에 세금을 매기는 게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돈을 벌고 이득을 얻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 맞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공부를 해보는 편이거든요. 미국에서는요,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개에, 강아지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고 하고요. 한 마리당 얼마 정도, 한 마리당 1년에 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중성화 수술을 할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고 하는 유인책들도 있다고 해요. 독일이나 네덜란드, 영국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키우는 사람들이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해외 사례들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을 갖는 게 좋을지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 말씀드렸는데요. 이외에도 핀란드나 오스트리아에서도 반려동물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더니 피곤하네요. 저도 지금 열심히 말했더니 좀 지치네요. 이게 워낙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인 것 같고 저만 해도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 도대체 어떻게 정책을 매기는 게 좋을지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했더니 좀 피곤하네요. 노래 듣고 와서 오늘 하루 힘차게 해줄 명대사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까 합니다. 레이브릭스의 새벽 그리고 김사월의 세상에게 두 곡 이어 듣고 올게요. 흘러가버린 시간 속에 저물어가는 저 달빛이 내 맘속에 스며들어 나를 밝히네. 잊혀져가던 네 얼굴과 그리워하던 순간들이 독한 한 잔의 술이 되어 비틀거리네. 불어오는 바람과 눈만
조금 달라 보이겠지. 그쳐버린 기억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난 너를 향해 갈 수 없어. 있잖아 여기서 1년 전 이때쯤에 우린 세계 일주에 대해 말했고 캣파워를 듣고 있었지. 지금은 그때도 우리도 남지 않고 거리를 지나는 수많은 발자국 많이 세차게 올리고 있어. 이제야 깨달았지. 세상에게 난 견뎌내거나 파멸하거나 할 수밖에 불확실한 나에게 이미 정해진 것은 방황 하나뿐이라는 걸. 세상에 잘했어 괜찮니 힘들었지 말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누구를 찾아 헤맨 걸까. 눈 뜨면 내 목을 조르는 영수증에 네가 건네준 1달러도 그저 돈이 돼버리는 게 너무 싫어. 이제야 깨달았지. 세상에게 난 견뎌내거나 파멸하거나 할 수밖에 불확실한 나에게 이미 정해진 것은 방황 하나뿐이라는 걸. 깨달았지. 세상에게 난 견뎌내거나 파멸하거나 할 수밖에 불확실한 나에게 이미 정해진 것은 방황 하나뿐이라는 걸.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예요. 영화 소스 코드의 명대사입니다. 이 소스 코드란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이 영화를 검색해 보면 줄거리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시를 위협하는 열차 폭탄 테러 사건 해결을 위해 호출된 콜터 대위. 소스 코드에 접속해 기차 테러로 희생된 한 남자의 마지막 8분으로 들어가 폭탄을 찾고 범인을 잡아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이 임무가 성공해야만 6시간 뒤로 예고된 시카고를 날려버릴 대형 폭탄 테러를 막을 수 있다. 그는 모든 직감을 이용해 사건의 단서와 용의자를 찾아야 하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줄거리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죠? 뭔가 흔할 것 같기도 한 소재인데요. 사실 굉장히 흥미롭고요. 보는 내내 잠시도 지루하지 않는 몰입감을 느껴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사실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영화예요. 불과 어제 본 영화인데요. 감독은 던칸 존스, 제이크 질렌할, 미셸 모나한이 주연으로 연기한 영화입니다. 영화 결말 해석도 열심히 찾아보게 되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 취향인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제가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을 듣고는 감동의 포인트가 사실은 아닌데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이 말을 그래서 오늘 클로징으로 함께 가져온 이유는요. 이 말이 누구에게나 힘을 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누구나 다 듣고 싶은 말 아닐까요?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힘든 날을 보낼 때나 혹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나 언제나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누구에게 들어도 힘이 나는 말인 것 같아서 이 명대사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예요 가져왔습니다. 저도 오늘 애정과 확신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우리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래도 B2B의 괜찮아요와 함께 이렇게 대사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힘을 한번 내보자.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질 거다 라는 생각 가지면서 하루 힘을 내볼게요. 노래 이어서 듣고 오시죠. 아직도 못한 말이 많아. 모두가 나와 같은 마음이겠죠. 기대했던 멜로디 흘러나올 그 목소리. 내가 할 수 있는 걸 노래 가수뿐이죠. 힘들어도 괜찮아 잘 될 거예요. I believe in you. 박승주의 승승장구. 네, 박승주의 승승장구 이렇게 또 오늘도 4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사실 그냥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좀 산만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싶은데요. 이게 변명인 거 아는데 제가 어제 잠을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싶어서 사실은 오프닝과 클로징을 쓰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너의 역할이야 라고 하신다면 사실 할 말은 없지만 정말 여러분들께 좋은 말들 명대사 막 들려드리면서 그 말을 어떻게 힘을 삼아 위안 삼아 하루에 정말
버틸 수 있는 하루가 즐거울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오프닝과 클로징을 쓰는 게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비몽사몽 졸립진 않은데요. 조금 정신이 약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전 봐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승승장구 그리고 성주 FM을 찾아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다음 방송 할 때는 정말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 그때는 차분한 방송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전체적인 시사 이슈 소개라든가 그런 부분보다 영화 명대사 소개를 할 때 정말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영화 소스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제가 요즘에 영화 보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빠져 있습니다. 정말 타임 킬링용으로 영화만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드라마를 보고는 싶은데 그 드라마 한 편 한 편을 보고 약 40-50분 가량 동안 한 편을 보는데 그게 이제 한 10부작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부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 한 1시간 반, 2시간 시간을 내서 보는 것에 요즘 굉장히 재미있다 느끼고 있는데요. 이 소스 코드가 타임 킬링용, 시간 죽이기용으로 딱입니다. 몰입감이 상당하고요. 그리고 반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 반전을 영화 보는 도중에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겉봐 내 말이 맞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계속하면서 본 영화였는데요. 그게 오히려 더 재밌었습니다.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시간이 남으신다면 아이스크림 한 통 사들고 혹은 맥주 한 캔 딱 까서 저의 말을 믿고 영화 소스코드 한번 봐보시는 게 어떨까요? 추천드릴게요. 추가적인 내용,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그게 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소개까지 해드려 봤고요. 이렇게 오늘 박승주의 승승장구 주절주절 제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제가 이 승승장구를 오는 날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는 어느덧 그래도 4화가 됐다고 마음이 불편한 감도 없고요. 이 의자도 컴퓨터 모니터도 제 대본도 다 편한데요. 그 이유가 뭘까를 어젯밤에 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하다가 또 잠을 못 잔 것도 있는데 제가 지금 아나운서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나운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건 왜 일이고 방송이 일이고 여기에선 왜 방송이 취미 같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 말을 할 수 있어서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한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제가 말하기를 좋아해서거든요. 아마 대부분 이제 제 직군에 있거나 이 직군을 희망하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말하는 게 좋아서 이 직업을 택한 게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 일을 한지 정말 얼마 안 된 짧은 기간 동안 이제 막 뛰어든 병아리지만 제가 느낀 건 아나운서는 듣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을 인터뷰해야 하고요. 그 소재들을 생각을 하느라 조금 듣는 일이 훨씬 많은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제 말을 좀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승승장구 가족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들 가족 같고 벌써 막 정이 들고 제 댓글창 남겨주신 거 다 하나하나 봤거든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편안해져요 하는 것들 보면서 너무너무 큰 위안을 받고 내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1시간 동안 그냥 시원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제 말이 여러분들께도 편하게 들리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제 방송 애정을 갖고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잠을 줄여가면서까지요. 네, 박승주의 승승장구 4화 문을 닫아보겠습니다. 2곡 이어서 들으면서 문을 닫아볼게요. 김고은의 어두운 마음은 오늘 밤 지나갈 거야. 그리고 선우정아의 상상 이어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떠밀리듯 하루가 시작되고 변함없이 씩씩한 척 하루를 보내고 나니 어느새 밤이 왔네. 캄캄한 밤 하루 종일 참아왔던 슬픔은 습관처럼 찾아와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 초라하게 털썩 주저앉아 우네. 오늘도 난 어두운 마음은 오늘 밤 지나갈 거야. 빛나는 곳으로 오늘 밤 갈 거야. 행복이란 무너진 마음 위에 쉬지 않고 예쁜 꽃을 심는 것. 매일매일 피어나는 용기로 조금만 더 행복하자. 어두운 마음은 오늘 밤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이 너